네, 번개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소 구출 대작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 미래와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직업군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직업의 군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인사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 구출 대작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이렇게 그 직업을 듣고 나면 진짜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인데요. 네,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네,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정훈 전도사라고 하고요. 주일에는 신촌에 있는 창조의 정원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인테리어 내장 목수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내장 목수라고 하는 그 목수라는 직업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하시는 직업이 목수라고 하셨는데, 네, 인테리어 현장 목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수가 하는 일이 사실 우리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현장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뭐 상업 공간, 뭐 카페라든지 어떤 그런 가게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일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목공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그리고 뭐 배관 공사, 또 뭐 도배, 그리고 뭐 타일, 바닥, 이런 바닥 공사,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공 분야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목공 작업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이 벽 같은 곳에 그 시멘트 벽 위에 씌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이름, 정확한 이름이 이제 인테리어 내장 목수인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내장, 저희 이제 우리도 내장이라고 얘기하죠. 인테리어 이제 안에, 이제 그 공간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뼈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만들면 벽을 세우거나 천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북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가구들까지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이제 칠을 하거나 도배를 하거나 그런 마감 작업을 하는 그거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로 콘크리트 세워지고 건물이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거죠. 지금 여기 벽만 해도 사실 여기는 시멘트로 자연스럽게 마감을 한, 이거는 이게 마감 자체 끝나는 건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멘트로 해놓으면은 삭막하기도 하고 단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위에 이제 벽을 한층 더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 가구, 책장 이런 것도 다 짜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책장을 이렇게 놔주세요면 짜주고, 거기에 이제 설계해서 하는 약간 그런 일들이, 그리고 나무로 하는 일들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목수다 보니까 나무로 하는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목수. 또 그 목수 중에 그 아까 인테리어 내장 목수라고 하셨잖아요. 또 그 목수 안에도 직업이 분야에 따라 여러 개 나뉜다고 했는데 또 어떤 또 목수들이 있을까요? 목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구를 만드는 가구 목수가 있고, 또 저처럼 인테리어 내장 목수가 있고, 또 내장이 있으면 외장도 있겠죠. 외장이요? 그러니까 겉에 이제 바깥 공간을 꾸미는 외장 목수도 있고, 아니면 한옥집을 짓는 한옥 목수, 그리고 형틀 목수라고 그래서 또 그런 목수도 있고, 되게 목수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수라는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목수분들은 직장이나 작업 공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직장과 작업 공간이 사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작업 공간이나
그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매일매일 다른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곳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을 하는 형태가 뭐 이렇게 사무실처럼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일은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죠? 수주를 넣으면 네. 그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가서 맞아요. 기간 안에 하고 끝나면 또 다른 수주에 가서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보통 그 목수들을 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책장이나 이런 걸 짜달라 이렇게 얘기를 받으면 그거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만드는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나요? 보통은 현장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현장이 이제 너무 협소하거나 네.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때는 뭐 만들어서 갈 때도 있고. 네. 그러면 현장에서 여기에서 이런 그 벽에 있는 책장을 짜주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그럼 그 네, 재료들 다 가져가서. 네, 거기서? 네, 네. 되게 신기한.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가구 목수 같은 경우는 가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거든요. 네. 일단 재료부터 자재부터가 굉장히 비싼 자재로 쓰기 때문에 가구 목수가 만드는 정도의 퀄리티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현장에서 뭐 웬만한 가구들은 다 만들 수 있어서 예,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가구의 형태들이 많이 만들긴 하죠. 네. 문틀 이런 것도 다. 네,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판매하는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주는 그 정도. 네,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다 이렇게 사서 내장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네, 다. 네, 네. 인테리어 안에 나무가 필요한 일들이면 다 한다고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작업 공간도 이제 특별한 사무실에 우리가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그냥 현장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목수도 그냥 일을 내가 받기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일을 직접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 사무실도 사실 필요한 경우가 설계 도면도 이제 내가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떤 그런 작업 의뢰서라든지 이런 서류 작업들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들어오는 일만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굳이 사무실까지는 필요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직업 소개할 때 혹시 이 직장에 처음 출근했던 순간 혹시 기억나나요? 네,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그때 좀 어땠습니까?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첫 출근 어느 누구나 사실 첫 출근이 사실 떨리죠. 굉장히 떨리고 어렵고 한데 저 역시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혼자 가셔서 하는 거예요? 그땐 둘이서 같이 갔었는데 둘 다 사실 거의 이제 처음인 단계에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게 엄청 힘들었다는 기억.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꽤 힘든 일이죠. 네,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몸도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정신이 힘들면 몸이 힘든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숙련되지 못해서 이제 힘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전 인터뷰 할 때 되게 늦게까지 처음에는 많이 일을 했다고. 네, 첫 현장이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는 현장이었는데 어떤 의뢰를 받으셨어요? 문틀과 문짝을 설치해주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문틀, 문짝 그냥 사가지고 가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장 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문틀, 문짝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문짝 같은 경우는 조금만 수평이 어긋나면은 문이 제대로 안 닫히거나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집에 아마 그런 문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문을 이렇게 닫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놓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끼익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치가 잘못된 건데 1mm라도 이제 오차가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숙련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남들 뭐 전문가들 뭐 1시간이면 한 거를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첫 일주일 동안은 이제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일주일이 굉장히 고됐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수면도도 필요하고 또 수평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기술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좀 아직도 약간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지금은 또 그것보단 더 빠르게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숙련이 많이 됐죠.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 문에서 저희 집 문이 이제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삑삑 소리가 나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소리 나는 거는 아마 경첩 있잖아요. 문. 경첩이 이제 많이 낡아서 녹슬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시중에 판매하는 그 이런 윤활 그런 뿌리는 스프레이. 네네네네. 그런 거 사서 한번 뿌려주시면 안 나고. 네, 소리가 안 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목수일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또 이렇게 생소한 직업일 수 있는데 이거 혹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 있나요? 혹시 기억에 드는? 사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첫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갔던 모든 현장들이 사실 다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힘들게 작업을 했고 또 힘든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잘 완성돼 있으면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내가 작업한 공간을 보게 된다면 정말 되게 굉장히 뿌듯하죠. 감회가 새롭죠. 또. 그러게요. 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저기는 내가 만든 곳이 저렇게 아름답게 지금 쓰여지고 있구나. 예전에 제 아내도 그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건축하는 의뢰받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시공 가는 거 계속 감독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회사는 그 맥도날드를만 이제 하는 전속으로 하는 그런 건축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맥도날드 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게 막 메뉴판을 어디 달지, 메뉴판에 메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벽의 디자인을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보내야 된대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설계를 해서 보냈는데, 최근에 이제 여행 가다가 거기 이제 맥도날드에서 들어갔는데 이 공간이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공간이었다. 그래서 맞아, 이거 내가 다 옛날에 설계해서. 엄청 뿌듯하죠. 네, 뭐 아내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박물관 같은 그걸 뭐라 하지? DP부터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어떻게 공연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고 그것을 기획을 내서 채택되면 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성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완성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다고 했는데 약간 비슷한. 네, 맞아요. 신기하겠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직업 소개, 이렇게 목수에 대한 간단한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에는 또 이 일들이 예전에는 이제 몸을 쓰고 이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현상도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유퀴즈에서도 그 미장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배 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타일공, 청년 타일공 이렇게 막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되게 젊은 층,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안 가거나 기술을 배우려고 해서 이제 이 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땀 흘린 만큼 버는 것 같아서 되게 육체를 써서 힘들긴 하지만 너무 보람차고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심이 있으면 또 이런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 이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필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이 목수라는 이 직업에 뭐 이렇게 자격증이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혹시 배워야 될 기술 이런 게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과는
아무래도 조금 갭이 있어서 굳이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데 기술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직업 이 목수에 발을 들이기 전에 혹은 뭐 들어가서 배우는 분들도 있지만 미리 기술을 습득하고 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 배워야 될 기술이라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공구들을 다루는 능력이겠죠. 네, 간단하게는 수공구들, 우리가 쉽게 아는 뭐 망치, 네. 뭐 톱, 뭐 이런 것, 줄자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 외에 이제 전동, 전기 그런 이제 장비들, 공구들, 뭐 드릴 네. 그리고 뭐 톱도 뭐 전기 톱이 있고 네네. 뭐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많은 종류의 목공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숙련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 도구를 다루는 기술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걸 그 외에 이제 뭐 만드는 법도 다 배워야긴 배워야 되는 기술들이죠. 그렇죠. 네. 네. 또 혹시 이런 목공 기술 외에 또 습득해야 될 지식이나 뭐 공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뭐 설계도가 필요하고 어떤 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네. 이 공간을 꾸밀 때도 이제 설계도가 있고 한데 그 설계도만을 보고 우리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레고 같은 경우는 정말 1번, 2번, 3번에서 하나하나 어떤 블럭을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나와 있지만 이 목공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의뢰인이 와서 여기에다가 뭐 벽을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벽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이제 내가 고민을 해서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게 내가 튼튼하게 세우고 싶다고 해서 막 재료를 많이 넣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이걸 좀 많이 빼야겠다 하면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튼튼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튼튼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네요. 조금. 뭐 그렇게 깊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그런 뼈대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 네. 그런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이해해야.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좀. 그렇죠. 그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되는 재료가 다 다르거든요. 천장에 쓰이는 재료, 벽에 쓰이는 재료, 뭐 가구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뭐 부엌은 이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거실은 이 재료가 그게 다 똑같은 벽이어도 여기가 뭐 물을 쓰는 공간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수가 되는 재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 화재가 잘 날 수 있다. 그러면은 불에 강한 재료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신경 쓸 게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장비나 그런 또 재료 이런 데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역량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그 의사소통 능력 중에는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이것도? 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혼자 일하든 팀으로 일하든 팀으로 일할 땐 당연히 팀원들끼리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일하더라도 사실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는 목공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목공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공이 끝나면 도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작업자들과의 또 의사소통이 또 필요하고 저도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이제 공장이나 노가다 일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 일이 끝나야 이 사람이 직업 되니까 네 맞아요 오더라도 그냥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뭐 해서 그다음에 뭐 이거를 며칠까지 맞춰줘야 우리가 이걸 마감할 수 있으니까 며칠까지 해달라.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여기만 먼저 해달라. 그럼 우리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 먼저 하고 나머지 옆에 하고 그 사람들도 여기 거 하고 뭐 그게 이제 뭐 엄청 그 사람들마다 뭐 통신 뭐 전기 배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공사판이기 때문에 네, 난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술자들이 와서 다 그렇죠. 설치하는 건데 그건 다 각자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 여기일 뿐이지 각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내일만 그냥 뚝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이 저 일과 연결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사 표현 능력이 소통과 표현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또 시간 관리, 자원 관리 중에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네, 시간 관리.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돈입니다.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일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 날 내가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분 1초가 효율적으로 빠르고 잘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아까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면은 돌발 변수가 많다. 네,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저런 뭐 다른 작업자랑 뭐 동선이 겹쳐서 현장이 겹쳐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걸 지금 미루게 되면은 다음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발 변수들이 많아서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문제 처리 능력. 그다음에 또 정보 능력 중에 그 컴퓨터 활용 능력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어떤 컴퓨터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홍보나 이제 관리. 그러니까 내가 목수를 해서 뭔가 일을 따는 사람이라면 나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요즘에는 홍보 뭘로 하나요? 다들 컴퓨터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이제 일을 내가 따는 데 수월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도라든지 어떤 그런 나의 그런 레퍼런스들을 만들어 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원하시냐. 우리 미용실 가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그러니까 이제 실사판에 이런 그렇죠. 디자인, 이런 디자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죠. 컴퓨터 활용이 또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근데 완성되기 전에 의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걸.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다룰 줄 알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이해 능력에서 이제 업무 이해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 집 공간을 위해서 순서나 또 배치나 이런 것들을 또 안 겹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 능력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리더가 아닌 이상 이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건데 보통 지시를 할 때 현장에서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뭐 와서 저기 이거 만들어. 이거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뭐 해 하면은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알아서 짜서 맞춰야 돼. 잘 센스 있게 딱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 뭐 지금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일단은 좀 이제 업무가 숙련될 때까지는 그리고 이게 의뢰가 들어오니까 그 의뢰에 맞춰서 그걸 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짜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때문에 수리 능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다고. 수리 능력, 수학 계산. 이제 당연히 뭐 길이를 재고 그 공간에 맞게 그거를 잘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mm 단위로 저희는 작업을 하거든요. 1mm 오차. 물론 어느 정도의 오차가 허용 범위가 있지만 그게 오차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덧셈 뺄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안에 이제 그 2m랑 2m 안에서 뭐 1m짜리를 어떻게 놓든지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되고 좌우가 어떻게 되면 뭐 이런 상하 이런 것까지 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게 그 목수를 하려면 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자기 개발에서
자기 관리랑 경력 개발 능력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관리랑 개발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기술자는 그 자기한테 그 기술이 얼마나 숙련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술을 근데 숙련하려면 숙련이 되기까지의 연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연마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선택은 사실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꾸준히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띄엄띄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숙련도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경력 개발이랑 그러니까 자기 개발인 거죠. 지식 개발을 할 때 그 공법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용하는 공구들도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네. 그리고 사용되는 그런 공법들도 벽을 만드는 법도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시대나 그 유행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트렌디하게 또 맞아요. 유행되는 공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행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 최근에 건축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것도 무슨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다 그게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막 그게 또 최근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마치 마감 안 한 듯한 그냥 그대로 날것으로 쓰는 그런 인더스트리얼 뭐 그런 것도 엄청 유행이라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은 뭐 팀워크, 리더십, 협상,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셨죠? 팀워크는 당연히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팀으로 다니면 아까 그러면 인테리어가 혼자 가서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사무실에 그냥 같이 이렇게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 배관하는 사람 이렇게 소속이 돼서 여기 그냥 통으로 다 해주세요 하면 그 인테리어 가서 뭐 이 다 해주는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협상은 이제 가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뭐 가격 협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뽑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가져오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공간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뭐 비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안을 해줄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은 너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죠? 기술 이해, 기술 선택, 기술적 응용, 적용, 기술 적용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도 되게 강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직업 윤리랑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목수가 왜 직업 윤리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간혹 뉴스에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날 뭐 공사하려고 벽을 뜯었는데 그 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거나 그런 이제 폐자재들 너무 엉망으로 돼 있고 배관이 엉망돼 있고 심지어는 막 그런 막 용변본 이제 배설물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장 목수의 특징이 인테리어 내장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문가들도 사실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서 뜯어보기 전까지. 그래서 그 안에를 진짜 부실하게 내가 해놔도 겉보기엔 멀쩡할 수 있고 티가 안 날 수 있다. 안에다 막 쓰레기를 다 버려놔도 전혀 사실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이제 직업 윤리가 좀 많이 필요하죠. 마감을 되게 비싼 제품이라 하고 싸게 한 경우도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로윤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렇게 일당제로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단한 작업인데 또 긴 작업 오래 걸린다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부풀릴 수도 있는 거고. 부풀리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많이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오픈하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정하고 이 목수가 네. 내가 이번에 좀 많이 좀 해먹겠다 하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아채기가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별히 직업윤리, 윤리적인 그런 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좀 정리를 하면 목수는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학과나 뭐 학과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게 중심이다. 그래서 뭐 자격증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숙련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력을 많이 쌓고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목수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건데 이제 체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재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장비들도 좀 크고 무겁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혹은 뭐 어쨌든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려면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필요 능력 소개 파트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진로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혹시 그 언제부터 이 목수 직업을 좀 하고 싶었었나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직업으로 이게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러면 이걸 하면서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과 했는데 그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혹시 동기가 있나요? 여러 직업들 중에. 사실 사역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사역만 하기보다는 사역을 하면서 뭔가 그 외에 경제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잡을 하시는 경우엔 대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 맞아요. 혹은 그러니까 택배라든지 대리운전 혹은 이제 그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수명이 짧다, 소모적이고 그리고 수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보람차고 그리고 길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뭔가 기술을 배워 놓으면 내가 뭐 나이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숙련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목수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이게 원래도 이제 뭔가를 만들고 하는데 취미가 있어서 나랑 좀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해보지 않았고. 실제로 뭘 관련 업을 해본 적은 없죠. 그냥 바로 생각하고 찾아서. 네네. 그러면은 이거 처음에 정훈 씨는 어디서 그럼 이 기술들을 습득을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목수학교를 다녔어요. 목수학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국에 많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목수만 키우는 이제 양성하는 목수학교가 있고 아니면 목수뿐만 아니라 이런 아까 그런 인테리어 업과 관련된 전기, 도배, 타일 이런 직업 교육을 시키는 이제 직업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는 이제 목수학교를 따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따로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서 처음 그럼 거기서 이제 장비랑 이런 거 다 알려주고 하나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주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직업을 그래도 이제 몸을 쓰고 하는 직업이라서 그래도 마냥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어땠나요? 대부분은 이제 응원해 주시고 아무래도 목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생소하지만 멋있다, 네. 응원한다 해줬는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어서 이제 그렇죠. 막노동, 네, 막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술자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셨죠. 이제 고생한다. 왜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하냐. 반대. 걱정을 많이 지금 하시죠. 또 반대 많이 하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걱정은 하시죠. 반대라기보다. 예. 안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있고. 맞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이제 그 나왔었거든요. 그 청년 여자 청년이 도배하는 청년 나오고 또 그걸 보고 도전받은 어떤 남자 청년이 나도 이런 취업 말고 이런 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분은 타일공으로 막 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이제 그 막내 보조가 아니라 이제 정식 그 기술 인정받아가지고 팀장한테 인정받아서 이제 타일공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생활에 어떤 좀 회의를 느끼고 땀 흘린 몸을 쓰는 일에 많이 뛰어드는데 이제 그래서 매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체에 나올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뭐 유튜브나 이제 TV에 나온 사람들은 뭐 자기 수입을 밝힐 때 대기업 부장 연봉을 받는다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혹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정말 바닥에서 기는 생활을 해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기술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계속 연말을 해서 5년 이상이 돼야 진짜 그런 아까 말한 그런 타일공 하시는 분 그 정도가 되는 거지 처음 오자마자 대기업 연봉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청년들도 아주 밑에서부터 해서 이제 그 막내 보조, 그걸 보조로 하죠. 제일 막내는. 네네. 그러니까 나르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일 이렇게 싱어가 남은 거 자재 정리하고 막 약간 이런 일들부터 맞아요. 계속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수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한 2년 가르쳤는데 한 1년, 2년 버티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수입이 그 정도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한 2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2년을 참기가 상당히 사실 힘든 거죠. 않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이렇게 느꼈던 어려움이 혹시 있었는지?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 내가 이 분야를 가도 될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선택을 하고 나서도 사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이 걱정되는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생소하고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괜찮다. 그래도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길에 대한 뭔가 이제 이런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미소 구출 대작전! 그리고 혹시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을 학생도 되게 성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배우거나 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나 전공, 입시, 학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대학교 전공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저처럼 이제 목수 학교를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직업 학교를 통해서 네. 요즘에는 이제 국비 지원해주는 직업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직접 현장으로 바로 찾아가서 저 뭐 커피부터 타겠습니다. 뭐 돈 안 받고 그냥 옆에서 보게만 해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진짜 좋은 어떤 그런 스승님을 만나면 아, 이 친구 참 열정 있네 하고 잘 가르쳐 준 분들도 있고 이 친구 참 열정 있네 내가 잘 써먹어야지 해놓고 부려먹는 사람도 있고. 아, 이게 하긴 기술이라는 게 막 이건 이제 도제 수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대1로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스승 자기만의 또 노하우 그런 기술들이 있고 짜는 기술들이 있고 그렇죠. 뭐 트렌드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그냥 배우긴 하지만. 맞아요.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없어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직업학교나 이런 곳에서 배우고 따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많이 배운다라는 거. 네. 어쨌든 현장을 꼭 끼고 있어야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직업에서 본인만의 그런 비법이나 또 기술을 썼는 노하우 아니면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비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어떤 일이나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게 내가 즐거운지 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기술의 어떤 비법과 어떤 그런 노하우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네.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네, 그냥 차근차근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교시에 됐는데 이게 기술이라는 게 되게 정직한 것 같다고. 편법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노력한 만큼 내가 그만큼 이뤄내고 달성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노력의 기술에 도달한 만큼 또 수입도 보장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던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더 보람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상당히 나날이 늘어나는 그게 보이니까. 그리고 기술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번 습득하면은 계속 내가 언제까지고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퇴도 없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 재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재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술, 아까 계속 숙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리 숙련을 하고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고난 센스. 네, 타고난 센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쟤는 일머리가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뭘 하나 가르쳐 주면은 이제 그걸 응용해서 내가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내가 인식과 인지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으로 네, 손이 야무져야 되고 되게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 작업을 해놓으면 막 다 막 틀어지고 막 벌어지고 막 하거든요. 문이 막 안 닫히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세심해야 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기본적으로 뭘 다루거나 만드는 거를 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더 잘 만들고 싶은 또 만들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잘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재능을 말해줬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진로 소개,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 이 직업을 하면서 이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최근에 드는 고민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큰 고민은 뭐 이제 생계와 관련된 건데 이제 그거는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건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직업과 관련된 소명과 고민에 있어서는 사실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내가 밥 벌어 먹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사역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봉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집 짓기 같은 거, 뭐 헤비타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봉사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뭐 노숙인 분들 뭐 쉼터를 짓는 그런 봉사라든지 어쨌든 제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서 하려면.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사실 내 돈을 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당장 내가 이번 달 수입이 이만큼인데 봉사를 하게 되면 또 이만큼을 또 줄여야 되고 이게 참 고민. 수입과 또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삶에 대한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어느 직장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또 살고 싶고 또 적당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프리랜서니까 항상 막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벌지도 내가 설정하고 그렇죠. 또 얼만큼 내가 쉴지도 내가 설정하고 일을 안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수일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적은 혹시 언제? 제일 좋았던 적은 뭐 어느 현장마다 사실 항상 그 현장이 잘 마감됐을 때. 마감됐을 아까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내가 했던 공간을 그 다음에 지나가다 내가 우연히 또 봤을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뿌듯하다. 내가 만든 가구를 잘 쓰고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뿌듯하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고. 그렇죠. 내 손을 거쳐서 탄생한 뭐 그런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마음의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실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신대원을 다닐 때 이쪽 길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목수 현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사실 뭐 다른 직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동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정말 큰 은혜고 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거나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예수님도 뭐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막 하면서 목수로 실제로 목수로 사셨고 뭐 하셨다는데 되게 근육질 아닌가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 분들도 막 예수님의 그걸 따라서 하는 거냐 막 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냥 내가 뭐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라는 거는 못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목수이신지 내가 뭐 모르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도 목수였네라는 어떤 그런 동질감, 같은 직업군이라고 감히 그냥 넘겨짚어서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부심 같은 게 또 생기기도 하고 물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반갑죠. 그냥 목수, 예수님도 목수. 그리고 이제 어떠한 한 작업 공간에서 계속 하다 보면 되게 몰입하고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노가다나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이게 뭐 편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면 사업질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려면 결국 내가 다 파야 그렇죠.
한 삽 한 삽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성실이 이런 거구나. 맞아요. 되게 이렇게 편법이 아니라 꾸준히 한다라는 게 꾸준함의 무서움? 이걸 언제 다 팠지? 근데 이제 파 있는 뭐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동 기구를 공구를 사용하면서 사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하나 다 손이 가야 되고 1mm 1mm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걸 하나의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막 그렇게 막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데 또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좋은 경험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수련하듯이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손은 움직이는데 내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비워지지만 또 어떠한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또 머릿속이 환기되는 약간 이런 효과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땀 흘리면서. 맞아요.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이제 수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산을 아무리 내가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제 계산을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외우고, 그리고 네. 내가 미리 예측해서 계산을 해놓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감이 이 크기가 나와야 돼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 바보인가? 이런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안 되나?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숫자 실수. 그래서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1mm 틀려도 사실 1mm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많이 겸손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이렇게 실수투성이었구나 내가. 나는 그동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난 실수투성이었구나. 그런 또 직업적으로 완벽해 더 이렇게 겸손해지는 시간이 또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느꼈고 했던 것들이 참 되게 많고 또 그런 것에 이제 재능을 또 적성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아까 인터뷰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미소 구출 대작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제 이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얼만큼 이 열정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만큼.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목수 하면은 막 막노동꾼 막 맞아요. 되게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목수들 보면 진짜 멋있어요. 네, 옷도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장비들 딱 차고 있으면 진짜 무슨 군인이 제복 입은 것처럼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식이 그리고 안전이나 또 장비에 대한 거 발전하고 인식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수입도 많아지고 그만큼 인식도 좋아지고 해서 많이 추천을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하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고 만약에 도전한다면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좋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래도 적어도 몇 년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 쉬운 건 아니다. 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뇌와 또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막 노가다를 막 몇 개월 하고 공장에서 이제 그 노가다 같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인생을 엄청 돌아보고 그 현장에서 저는 목수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틀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그때 이제 목수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친다라고 하던데 작업을 막 치거든요. 그러면 막 그분들은 일당도 보통 돈보다
보다는 더 많이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수가 일당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막 그런 이제 현장 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저는 물론 뭐 막내 보조였으니까 알바였으니까 나르고 파고 그냥 그런 일들만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미장 이런 걸 미장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났었는데 그때 이 기술직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요즘에는 또 청년들이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대우도 받고 보람도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또 만약에 이걸 보는 10대들이 또 나중에 20대, 30대 되면 더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미래아 소명 구출 대작전 또 꿈이 없는 학생들,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미소 구출 대작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목수이신 우리 안정훈 전사님과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중직 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직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소 구출 대작전!